들으며 줄거리로 이해하는 7분 국어 산문 벼락치기. 이번 시간에는 작자 미상의 국문 고전소설 박태보전을 살펴보겠습니다. 7분 국어 작품 이해하기. 박태보전의 주제는 죽음을 무릅쓰고 임금에게 충언을 아끼지 않은 선비 박태보의 드높은 지조와 삶입니다. 박태보전은 실존 인물인 박태보를 주인공으로 삼아 그의 삶을 소설화한 작품입니다. 국문 필사본으로 전하며 이본으로는 필사본 박한림전이 있습니다. 실존 인물의 삶과 사건을 다루어 역사소설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작품 속의 사건들은 조선 후기 문신이었던 박태보의 시문과 산문을 엮어 1892년에 가능한 시문집인 정지집과 숙종실록 등에서도 찾을 수 있는 만큼 박태보의 사적을 정세적 입장에서 실기처럼 서술해 놓았습니다. 7분 국어 작품 줄거리. 숙종 때 박세당이란 선비가 일찍 용문에 올라 좌참천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 둘째 아들 태보가 3살이 되는 해에 부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천의 아우가 아들이 없어서 태보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태보는 18살에 이조 판서 이경의 딸과 혼인하고 그 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은교에 이릅니다. 이때 중전 민씨의 덕행이 문왕의 후비와 같았는데 후궁 장씨는 미천한 집의 딸로 왕의 은총이 지나쳐 교만해져서 늘 중전을 패하고자 합니다. 장씨가 왕자를 낳자 숙종이 애지중지하였는데 하루는 중전이 장씨 방에 가보니 장씨는 없고 왕자가 죽어 있었습니다. 숙종은 중전이 왕자를 죽인 줄 알고 중전을 폐위하려고 합니다. 숙종 16년 중전의 생일날 왕이 중전의 폐위를 전교하자 많은 신하들이 그 불가함을 상소합니다. 숙종이 크게 노하여 상소한 사람들을 잡아들이니 박태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박태보는 군신과 부자는 일체이니 부모의 허물이 있으면 읍던해야 마땅하고 임금이 간신과 후궁의 불측한 말을 듣고 국무를 내치려 하니 신하된 도리로 간하지 아니하면 후세의 불충한 말을 들을 것이라고 직언합니다. 숙종이 더욱 노하여 박태보를 형틀에 올려놓고 매우 치라 하지만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중전 폐위의 부당함을 간합니다. 숙종은 그를 다시 매우 치게 하지만 그는 불민한 백성도 본처를 박대하거나 소첩을 중히 여기며 자신의 허물을 알지 못하면 패가망신하게 되는데 임금이 어찌 일국의 부모가 되어 국무를 임의로 내치려 하느냐고 말합니다. 숙종이 노여움을 참지 못하여 더욱 중형을 가하지만 그는 조금도 굴복하는 기색이 없이 간하며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숙종은 끝내 중전을 내치고 박태보를 진도로 유배 보냅니다. 이에 만조백관이 박태보를 전송하고 원근 친척이 서러워 마지 않습니다. 박태보는 한강을 건너 노량진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형독으로 인하여 유배 도중에 죽고 맙니다. 숙종이 중전을 폐위하고 나서 심신이 불편하여 미복으로 궁전 밖을 나와 동요를 들어보니 상감을 풍자하며 나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숙종이 하루는 후원으로 들어가 보니 장씨가 궁녀들을 데리고 굿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씨는 민중전의 허수아비를 앞에 놓고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숙종은 그것을 보고 비로소 장씨의 음모를 알고는 궁녀들을 문초하여 장씨의 흉기를 자백받습니다. 숙종은 박태보의 원사를 슬퍼하고 민씨를 복위시켜 황궁하게 하였습니다. 한편 숙종은 장씨를 폐위하여 사약을 내리고 박태보의 부친인 박세당을 입궐하게 하여 충신 아들을 두었음을 치하하고 박세당의 큰 아들로 제사성을 삼아 죽은 아우를 대신하게 합니다. 7분 국어 심화학습. 등장인물의 성격입니다. 박태보는 실존인물로 조선 후기 실학자 박세당의 둘째 아들입니다. 숙종의 친국과 위합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면서도 직간을 서슴지 않는 인물입니다. 숙종은 어진 인물인 중전 민씨를 폐하고 간악한 장씨를 중전으로 삼습니다.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여 직간하는 박태보에게 분노하여 형벌을 내리는 인물입니다. 박태보전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편집자적 논평은 소설의 서술상 특징 중의 하나로 어떤 글이나 말 또는 사건 등에 대해 서술자가 직접 작품 속에 개입하여
주관적인 의견을 더하여 논하고 비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편집자적 논평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한 소설에서 인물의 대화가 아닌 서술자의 서술 가운데 주로 어찌하니 무엇하리요 또는 무엇이 무엇이랬다. 그리고 과연 무엇이라 하지 않을 수 있으랴 와 같은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박태보전에서는 서술자가 누군들 슬퍼하지 않으며 이상히 여기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편집자적 논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태보가 임금에게 직언하는 말하기 방법입니다. 박태보는 군신과 부자는 일체이므로 부모에게 허물이 있으면 올바른 말을 해야 하듯이 임금이 간신과 후궁이 부당한 말을 듣고 중전을 내치려 하는데 신하된 도리로 가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숙종에게 중전 폐위의 부당함을 말합니다. 또한 백성들도 본처를 박대하고 소첩을 중히 여기며 자신의 허물을 알지 못하면 패가망신하는데 임금이 어찌 한나라의 부모가 되어 국모인 중전을 내치려 하느냐고 직언합니다. 이는 유교윤리란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족의 윤리가 임금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이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소설 속 주인공으로서 박태보의 직언에 담긴 의미입니다. 역사소설은 국가 정체성의 위기 또는 혼돈의 시기에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확립하기 위하여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제재로 삼아 이를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형상화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작품의 주인공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특정한 계층과 집단을 표상하는 사회적 인물로 이상화되거나 이념화됩니다. 박태보전에서 박태보는 임금의 불의함에 맞서 춘간을 멈추지 않으며 의를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군주의 어질지 못함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며 충신의 진정한 도리를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태보의 행위는 유교적 봉건 사회에서 충절의 상징으로 역사소설 속에서 사대부 계층의 집단의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작품입니다. 조선 후기 김맘중의 국문 고전소설 사시남정기가 있습니다. 사시남정기는 숙종이 왕비인 인현 왕후를 폐위하고 희빈 장씨를 중전에 책동한 사건을 풍자한 것으로 해석되는 작품입니다. 인현 왕후 폐위의 부당성을 드러내고 숙종의 잘못을 일깨우고자 하는 목적에서 창작된 소설이라는 점에서 이 작품과 비교할 만합니다.